생성형 AI,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와 대화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기술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앞의 대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저는 세상의 모든 명작을 공부한 천재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예술가는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단순히 뭔가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내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AI가 창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생성형 AI의 핵심 설계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AI를 전문가로 만드는 훈련 비법과 우리에게 익숙한 챗 GPT의 생각하는 과정을 엿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가진 어두운 면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몇 번의 아주 결정적인 도약을 거치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죠. 그 짧고도 강렬했던 역사의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2014년경 겐이나 VA 같은 초기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어요. AI도 창조라는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의 불꽃이 처음 타오른 거죠. 그러다 2017년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혁신적인 엔진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AI의 심장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기술은 연구실을 뛰쳐나와 수백만 명의 손안으로 들어오며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도대체 이 강력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번 그 핵심 설계도를 들여다보죠. 사실 AI를 만드는 건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해요. 모든 생성형 AI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째, 데이터. 이건 집을 지을 때 쓰는 벽돌, 시멘트, 목재 같은 원자재예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 이미지, 코드가 바로 이 재료가 되죠. 다경이 재료가 좋아야 튼튼한 집을 짓듯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죠. 둘째, 아키텍처. 이건 바로 건물의 설계도입니다. 어떤 구조로 몇 층으로 지을지 정하는 것처럼 AI의 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앞서 말한 트랜스포머가 바로 이 설계도의 대표적인 예고요.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이건 건축 기술, 즉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벽돌을 어떻게 쌓고 기둥을 어떻게 세울지 정하는 규칙처럼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쌓아갈지를 정하는 규칙과 절차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강력한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와 건축 기술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건물, 즉 AI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GPT나 제미나이처럼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는 말 그대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걔는 좀 특이해요. 두 개의 AI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는 위조지폐범처럼 계속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경찰처럼 그걸 감별해냅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반복하다 보면 위조지폐범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VAE는 정보를 아주 작은 핵심으로 압축했다가 다시 펼쳐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미지 생성에 많이 쓰이는 확산 모델은 비유하자면 조각과 같아요. 노이즈로 가죽한 돌덩이에서 시작해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점차 불필요한 노이즈를 깎아내면서 최종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잘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전문가로 만드는 걸까요? AI 지능의 진짜 비밀, 바로 학습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이름이죠? 트랜스포머.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술은 셀프 어텐션. 우리말로 하면 자기주의 집중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할 때 단순히 단어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맥락에 더 집중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잖아요. 셀프 어텐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한지,
어떤 단어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덕분에 AI는 이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와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AI의 학습은 보통 두 단계로 진행되어 첫 번째는 사전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 있는 온갖 종류의 텍스트, 그러니까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아주 넓고 얕은 기초 지식을 쌓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바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 단계입니다. 이제는 특정 주제, 예를 들어 의학이나 법률 같은 전문 서적만 골라서 깊게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넓은 지식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사실 사랑이나 슬픔 같은 단어를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 즉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토큰화. 문장을 단어나 형태소 같은 작은 조각, 즉 토큰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 임베딩인데요. 각 토큰에 고유한 숫자 주소, 즉 좌표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어들을 거대한 공간 속의 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왕이라는 점에서 남자만큼의 거리를 빼고 여자만큼의 거리를 더하면 신기하게도 여왕이라는 점 근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들 사이의 관계까지 숫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조, 바로 챗GPT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사실 GPT라는 이름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G는 generative, 즉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뜻이고요. P는 pre-trained,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학습을 마쳤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T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기소개서인 셈이죠.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챗GPT 내부에서는 이 4단계 과정이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 질문을 토큰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 어텐션 메커니즘을 총동원해서 단어들의 관계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인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가 뭘까를 예측해요. 이렇게 한 단어 또 한 단어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토큰들을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조합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토록 강력한 기술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절대 아닙니다. AI의 엄청난 능력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 기술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죠. 생성형 AI라는 이 막강한 힘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뚜렷한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환각, 할루시네이션입니다. AI가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심지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지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다음은 편향 문제입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인간의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때로는 그걸 더 증폭시켜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결과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어떤 답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그 답이 왜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니 그 결과를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생성형 AI의 설계도와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향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